매일 밖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직장인들. 어딜 가나 지갑 열기가 부담입니다. 분식집에 떡볶이 먹었어요. 많이 올라서 거의 나가면 9,000원, 8,000원 하는데 여기는 1인분에 6,000원.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지난 1월 5.2%에서 점점 내려오더니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진 겁니다.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농축수산물도 소폭 상승에 그친 덕분입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껑충 뛴 인건비와 재료비에 외식비는 7.6%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는 보통 7, 8천 원 사이에서 점심 해결했는데 지금은 9천 원, 만 원대여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편의점 음식이나 보통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삼겹살, 삼계탕, 짜장면 등 대표 외식 품목의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6% 올랐고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식 이외의 개인 서비스 물가도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지표는 3%대지만 체감 수준은 여전히 고물가인 이유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뺀 근원 물가는 4.6%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함께 정부의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1,34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도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조교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치킨.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이번에는 BBQ가 가격을 꼼수 인상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달앱에서 BBQ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특정 메뉴는 냉장육과 냉동육을 고를 수 있게 돼 있는데 냉장육을 선택할 경우 3,000원이 추가됩니다. 이에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BBQ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메뉴는 원래 냉동육만 써왔지만 냉장육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선택사항을 추가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한 곳이 가격을 올리면 눈치 보던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립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교촌이 처음으로 평균 8% 정도 가격을 올리자 BHC와 BBQ도 2,000원 정도 따라 올렸습니다. 이때 이미 소비자들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지난 3일 교촌이 가격을 최대 3,000원 또 올리자 소비자들이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촌은 급격하게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소비자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젠 햄버거 하나도 부담스러울 만큼 비싸지고 있습니다. 단품의 가격만 16,500원인 햄버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내놓은 버거입니다. 패티를 4장이나 넣었다는 이 햄버거. 이 버거의 단품 가격만 16,500원입니다. 여기에 음료와 감자튀김까지 세트로 주문해서 먹는다면 2만 원에 육박하는 거죠. 이를 두고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이색적인 신제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선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적하는 누리꾼들은 배도 해도 너무 오른다. 햄버거도 집에서 만들어 먹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최대 3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거든요. 최근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 간담회를 열고 서민들이 느끼는 외식 물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지만 고물가 기조는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홍 기자, 오늘은 10,000원짜리 한 장 놓고 시작하네요. 네. 이 10,000원짜리 지폐 어떤 의미입니까? 네, 10,000원.
5만 원권이 나온 뒤로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척 내밀기에는 부담스러운 여전히 큰 돈이죠. 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외식 품목, 이른바 국민 외식 품목 8가지 중에서 이제 이 10,000원짜리를 내밀면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품목이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삼계탕이나 비빔밥, 삼계탕이나 삼겹살 같은 메뉴는 물론이고요. 냉면도 비빔밥도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1인분도 시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비싼 집, 줄 서서 먹는 맛집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 8가지를 정해서 가격을 매달 공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3월 결과를 보니 이 메뉴들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최대 16% 넘게 뛰었습니다. 단시간에 너무 부담스러워진 외식 메뉴 1위는 짜장면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그릇에 5,800원대였는데 지난달에 평균가가 6,800원까지 올라서 조만간 평균 7,000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짜장면은 주 재료들이 최근에 특히 많이 오른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대표 식재료 품목인 밀가루와 식용유, 짜장면 만들 때 많이 들어가죠. 근데 밀가루 가격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점점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쟁 전보다는 비싸고요. 또 양파와 오이처럼 짜장면에 듬뿍 넣어줘야 하는 시설 채소, 하우스에서 난방해주며 키워야 하는 시설 채소 가격도 겨울 직후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평년보다 매우 비쌉니다. 외식값이 안 비싸지는 메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날씨 이야기 조금 해보죠. 어제 그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면서 이러다가 금세 여름 오겠다 이런 네. 이야기 했었는데 네. 그 냉면이 이제 대표적인 여름 별미인데 보통 여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봄에 가격을 올린다고요? 네, 냉면과 아이스크림은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미리 가격을 올려놓는 대표적인 먹거리들입니다. 네. 근데 올해도 서울의 인기 냉면집들 몇 곳이 지난달 말부터 1,000원에서 2,000원씩 냉면 가격들, 대표 메뉴들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냉면 한 그릇에 최대 18,000원까지 왔습니다. 서울의 평균가는 1,692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와 부산에서도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냉면 한 그릇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이 유명한 전북 지역의 평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평균 1,650원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역시 올해 1월부터는 비빔밥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삼겹살 1인분은 이제 서울에선 2만 원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 10,000원 밑으로 남아있는 건 앞서 살펴본 7,000원을 눈앞에 둔 짜장면과 함께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그리고 김밥 한 줄 뿐입니다. 권 기자 말대로 이제 재료값이나 인건비가 오른 탓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억눌렸던 이 외식 수요가 다시 커지면서 더 비싸진 게 실감이 나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시 돌아온 길거리 음식들을 보면 그런 게 피부로 확 느껴지는데요. 네. 이제 좀 제법 북적이기 시작한 서울 도심에 가보니 붕어빵 4개에 5,000원, 그리고 핫도그 1개에는 4,000~5,000원. 이제 가격으로는 더 이상 서민 음식, 길거리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부담 없이 사 먹었었는데 최근에 좀 먹을 때는 웬만한 밥 한 끼 정도 가격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같은 세 개여도 1,000원이었나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회오리 감자 같은 경우도 3,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000원이요. 예.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사라져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을 때 함께 사라졌던 이른바 관광지 가격이 더 올라서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물가가 더 비싸고 팀 문화가 있는 서구권에서 온 외국인들마저도 코로나 이후에 외식이나 길거리 음식 가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싸졌다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외식비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재료값은 내려가더라도 좀처럼 전체 가격이 내려가기 힘든 특징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난해보다는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식비 상승은 다른 비용들과 시차를 두고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그렇고 이 지금 외식값이 지금보다 좀 낮아질 수가 있는 날이 올지 좀 궁금합니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이제 유독 가족들하고 좀 식사할 그런 일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도 풀리고 날도 좋아지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만나서 이제 식사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외식 물가가 정말 좀 요즘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어제 어린이날 이 외식들 많이 하셨을 텐데 가격 보고 많이 놀라셨을 네. 겁니다. 이 외식 물가가 6.6% 오른 건 지난 9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무려 24년 만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재작년 말씀드리면 격세지감 느끼실 겁니다. 2020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0.6%밖에 안 됐거든요. 1년 8개월 만에 무려 6%가 뛴 겁니다. 혹시 지난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만 예를 들어도 팥값이 너무 뛰어서 이 팥테크라는 말이 유행했었고요. 또 파를 직접 키워 먹는 사람들도 많았었잖아요. 각종 농축수산물 같은 원재료값 계속 올라왔었고요. 또 최근에 이 국제적인 상황이 크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곡물가와 식용유 가격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파뮤 수출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외식 물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니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품목들이 특히 더 많이 올랐습니까? 네, 통계청이 39개 품목으로 이 외식 물가를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 중에 갈비탕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2%가 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생선회, 김밥 순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죠. 이 피자와 짜장면, 치킨도 9%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많이 오른 게 이 고기류인데요. 순서는 이 소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39개 품목 가운데 이 안 오른 건 햄버거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마저도 이 주요 프랜차이즈들 할인 행사 때문에 잠깐 가격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이 외식 물가는 이렇게 한 번 오르고 나면은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입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나가야 할 돈, 그 외식 물가만 더 오르는 것 같아서 점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요즘 한 2, 3년 사이에 배달을 많이 좀 시켜 먹으면서 이 외식 물가가 좀 더 비싸졌다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1인 가구도 이제 뭐 배달앱에서 음식 시켜 먹으면 돈 많이 쓰기 딱 좋죠. 네. 비싸진 이 배달비에다 이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시키게 됩니다. 서울 평균 냉면값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이 넘었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한 앱을 통해서 평양냉면을 주문했는데 12,000원이었고요. 근데 이 최소 주문이 18,000원이라 어쩔 수 없이 6,000원짜리 만두 반판까지 시켰더니 배달비까지 해서 25,500원이 나왔습니다. 혼자 이 냉면만 먹으려 했는데 2만 원 넘게 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배달 시켜 먹는 거 팬데믹 동안 건수로나 이 금액으로나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비도 함께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모로 이 배달 앱이 외식 물가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달료가 올라가면서 배달료를 이제 뭐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건지 아니면 업주가 부담할 건지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일면서 이제 업주들이 배달료를 조금 음식값에 반영해서 좀 올려놓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외식 물가가 좀 오른 영향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리두기도 풀리고 뭐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좀 배달을 많이 안 시켜 먹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달 건수가 좀 줄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거리두기 영향이 큰데요. 네. 배달앱 이용자가 이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11% 감소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 가까이 줄었는데요. 4, 5월이 많이 놀러 다닐 때니까 배달 비수기긴 하지만 지난해 4월엔 이 성수기보다 더 이용자가 많았던 걸 생각을 하면 오랜만에 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단기적인 영향일지 아니면 배달업이 쇠락의 길을 걸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올해 초부터 소비자와 음식점 사장님이 나눠내는 배달비가 10,000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배달앱 불매 운동도 있었잖아요. 올해 1분기 배달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배달 음식과 배달비가 비싸져서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10명 중 3명은 비싼 배달비 때문에 배달 이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서 사 먹으면 비싸지니까 뭐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는 거 해먹는 것도. 저도 어버이날 집에서 집밥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잘하셨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